안녕하세요. 어설픈 테슬라입니다. 유튜브를 이제 막 시작하게 됐고, 오늘 제가 사실은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마이크를 주문했는데, 딸내미가 먼저 선수를 쳐서 아주 마이크를 뚝딱뚝딱 하더니, 먼저 컨텐츠를 제작해서 올렸네요. 근데 그 퀄리티가 어마어마하고, 뭐 또 그거에 자극받아서 저도, 사실은 오늘 대표님하고, 여기서 대표님은 저희 집사람을 얘기합니다. 저기 초등학교, 아이 초등학교 때 그 학년 대표를 맡아서 그 이후부터는 제가 이제 저희 사모님을 부를 때 대표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. 아무튼 대표님하고 그 삼겹살에 또 반주 한잔 했는데 그 와중에 또 저희 딸아이한테 자극을 받아서 업로드를 해야겠다라고 저도 뚝딱뚝딱 해갖고 어떻게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. 뭐 예전에 시작이 반이라고 했는데 뭐 어쨌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. 뭐 제 채널명이 어설픈 테슬라인 것처럼 많이 어설픕니다. 그렇게 많이 전문적이지도 않고 뭐 대단하지도 않지만 뭐 보시고서 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제품 후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캠핑을 하는데 캠핑을 다니다 보면 뭐 여러 집들이 캠핑장에 와 있는데 그 텐트나 장비 하나하나가 다 가지각색입니다. 뭐 텐트도 뭐 똑같은 텐트를 본 적이 거의 없어요. 그 조합이나 텐트, 뭐 타프, 테이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가보면은 다 각양각색입니다. 뭐 그런 것처럼 뭐 여러 사람 뭐 우리 뭐 사는 사람도 다 그렇게 다르게 살듯이 뭐 개성들이 넘치죠. 그래서 뭐 저는 뭐 이것이 뭐 옳다 뭐 요게 맞다 이게 아니고 뭐 저의 텐트 뭐 저의 집 뭐 저의 뭐 라이프 스타일 뭐 이런 거에 뭐 하나의 뭐 후기 뭐 각 제품별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?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 찾아보면 여러 가지 후기들이 있는데 뭐 그 중에 하나 후기라고 보시고 참고하셔서 이런 이 제품은 뭐 이런 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뭐 이렇게 맞겠네 아니네 이렇게 뭐 후기를 보듯이 봐주셨으면 합니다. 그래서 채널명도 어설픈 테슬라고요. 뭐 당연히 테슬라 이야기도 있을 거고, 그 다음에 뭐 테슬라는 뭐 제가 또 거기다 양념을 좀 치면 테슬라의 T는 테크, E는 에듀케이션, S는 뭘까요? S는 소셜? 아, 제가 아까 그 채널 작성하면서 했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그만큼 어설픕니다. L은 라이프, A는 아트. 그쵸. 그래서 아무튼 뭐 여러 가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기본 베이스는 뭐 테슬라가 될 것 같고요. 테슬라는 제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 회사고 하기 때문에 그 테슬라를 동기로 시작을 하게 됐고 그 오늘이 그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. 그 첫 슬라이드 첫 사진을 말씀드리면
보시면은 여기 1학년 학생들이 이렇게 있고요. 어느 운동장에 뭐 예전에는 뭐 조회라고 해갖고 뭐 전체 모임을 뭐 이런 식으로 했었죠. 입학식인 것 같습니다. 입학식 때 1학년 학생들이 이렇게 있고, 그 다음에 6학년 학생들이 뭐 환영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1학년들이 입학식 날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, 뭐 딱 보시면 뭐 직관적으로 알 수 있듯이 뭐 6학년의 숫자와 1학년의 숫자가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뭐 아시다시피 요즘 많이 저출산이죠. 그만큼 요즘 그 신혼이신 분들이 이 출산을 안 하든지 하더라도 뭐 자녀를 한 명만 갖는 경우가 많은데, 그 사례가 지금 뭐 한 해, 두 해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 이렇게 지속이 돼서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.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뭐 명확하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를 이 사진 한 장으로 보여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분명히 이로 인해서 우리 사회, 적어도 이 한국, 코리아는 뭐 향후에 이런 인구 감소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변해갈 거고, 지금과 혹은 그 과거와는 많이 다를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근데 뭐 놀랍게도 이거는 큰 변수가 없습니다. 인구 추이로 봤을 때. 그러면 뭐 예전에 베이비 부모, 말 그대로 그 지금 뭐 50년대생, 그 다음에 70년대생으로 대표되는 베이비 부모 시대 이후에 지금 인구 추이를 보면 뭐 아주 과도한 경쟁과 그 다음에 그 도시화, 뭐 여러 가지 도시로 모여들고 많은 인구, 치열한 경쟁, 이러한 시대 속에서 살아온 환경과 앞으로의 펼쳐질 그 미래는 많이 다를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거죠. 그래서 뭐 총 인구는 전체 인구 지금 5천만이 좀 넘고 5,200만 정도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, 총 인구는 뭐 고령화, 그 저희 뭐 의료 서비스나 이런 것들, 약품 이런 것들이, 진료, 그다음에 뭐 건강검진 이런 것들이 좋아지면서 평균 기대 수명은 훨씬 늘어나면서 그 수명이 늘어났어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노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, 인구 피라미드 구조로 봤을 때는 이 위쪽이 그 고령 인구들이 점점 많아지는, 그러면서 반면에 출산율은 떨어지기 때문에 뭐 심하게 보면 이제 역삼각형 구조로 되는 이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, 생산 가능 인구 추이,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서 정의한 거는 생산 가능 인구가 15세에서 64세, 지금 뭐 인생은 60부터 뭐 이렇게 하는데, 뭐 여기서는 이제 15세, 17세도 편의점이라든지 뭐 그런 업무에서 종사를 하고 경제에서 활동에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범위를 이제 생산 가능 인구로 본 것 같아요.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2015년부터 2060년까지,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시점을 본다 그러면 2022년쯤이니까 지금 한 요쯤 와 있겠네요. 여하튼 간에 뭐 여기서 뭐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 생산 가능 인구, 다시 말해서 경제에 기여하는 그 인구들이 가면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라는 게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. 이거는 뭐 부정할 수도 없고 앞으로 벌어질 일이라는 이제 현실이라는 거죠.
그래서 지금과 혹은 과거와,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로 대표되는 이제 인구 과밀, 뭐 바글바글 뭐 엄청난 치열한 경쟁. 그래서 보면은 뭐 과거에 한 반에 뭐 50명, 뭐 심하게는 60명, 그 학급 수도 뭐 12학급 뭐 이러던 현실에서 지금 보면은 한 학급에 뭐 20명, 그다음에 학급 수도 뭐 5반이나 6반 뭐 이렇게 뭐 급격한 현저한 감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근데 하지만 뭐 기성세대들이나 지금 학생이 아닌 분들, 그 이후 세대들은 바라보는 관점이 이 그 예전에 그 치열한 경쟁 그 상황 속에서 오늘날 혹은 그 다음을 이제 보고 있는 분도 계실 거란 말이죠. 뭐 어쨌거나 그 차지하더라도 요거는 피할 수 없다. 그러면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까라고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요즘 테슬라 채널이라면서 생뚱맞게 왜 이거를 이런 얘기를 하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, 그러니까 뭐 제 어설퍼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되게 뭐 되게 큰 숲, 뭐 숲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, 저는 이제 숲이 아니라 생뚱맞은 이제 안드로메다, 은하계 이런 쪽에서 점점 줌인을 해갖고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. 그래서 뭐 사실 제가 이 이슈에 이 토픽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뭐 책을 한 권 뭐 읽으면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. 그래서 뭐 책 이름은 뭐 보시다시피 정해진 미래라는 책이고요. 이걸 어떻게 지우지? 좀 더 이 주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 책을 보시던지, 아니면은 이 저자분이 조영태 이제 서울대 교수님이신데, 유튜브에서 강의하신 내용도 있습니다. 강의 뭐 여러 가지 뭐 인터뷰 뭐 이런 쪽에서 나와서 이제 전체적인 얘기를 하신 게 있는데, 그 내용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아무튼 이러한 인구추이 그리고 앞으로 변화돼,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정해진, 말 그대로 이제 정해진 미래겠죠. 인구적인 측면에서. 그래서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변화들. 근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, 이 변화가 예측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정해졌다는 거죠. 적어도 인구적인 측면에서. 그러면 이게 정해졌으면, 그러니까 뭐 변수가 있고 상수가 있는데, 뭐 수학에서, 산수에서 이거는 이미 정해진 숫자라는 거죠. 그래서 이로 인해서 뭐 당연히 뭐 산부인과라든지, 그 다음에 유아용품, 그 다음에 유치원, 이런, 죄송합니다, 딱국질이 나왔네요. 학교, 이런 사업들은 과거보다는 축소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. 그래서 뭐 신문 기사를 보면, 이건 대학교가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. 지방대 미달로 꼴찌까지 합격. 남쪽부터 학교들이 학생이 없어서 착착착착 망해간다는 이제 그런 상황을 뭐 현재 이미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미 이 출생률 감소로 인한 현상은
이미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한데 우리 사회는 신기하게도 그러한 변화에 크게 잘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건 역시 이거는 뭐 이것도 뭐 신문 기사에서 이 뉴스 기사에서 발췌한 건데 이 자료 역시 엘빈 토플러의 부의 미래에서 발췌를 한 도표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변화에 사회는 계속 변하고 있는데 뭐 인구뿐만 아니라 뭐 기술도 그렇고 뭐 사람들의 의식이나 여러 가지 뭐 요즘에는 뭐 MZ 세대로 대변이 되지만 그 인간들의 어떤 의식, 그 다음에 뭐 핸드폰, 뭐 요즘 메타버스 여러 가지로 엄청나게 변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지금의 교육이나 사회나 제도나 이런 것들이 그 변화에 맞춰서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면 보시면은 변화의 속도, 학교의 갭. 근데 저도 이 부분을 사실 얘기하고 싶었어요. 근데 아니나 다를까 되게 이제 훌륭하신 이분께서 이것을 자료를 정리를 해 놓으셨더라고요. 왜냐면 저도 이것을 느꼈거든요. 사회와 학교의 변화에 대응하는 속도 차이. 그래서 보시면은 기업이 가장 빠르고 뭐 NGO, 가족, 노동조합, 뭐 정부, 뭐 공무원도 되게 느리다 뭐 제도 이런 거 느리다 하는데 법률 뭐 요즘 뭐 엄청나게 뭐 현실과 동떨어진 법률도 많죠. 근데 깜짝 놀라는 게 학교가 거의 뭐 이 변화의 속도에는 가장 꼴찌에서 세 번째입니다. 이 얘긴즉슨 사회나 기술이 엄청나게 빠르고 변하게 있는데 학교는 거의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저희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그 학생들의 학교에서 하는 더군다나 요즘같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 시국에 대응하는 것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. 좀 그래서 생각보다 엄청 코로나에 대해서 대응을 거의 무방비 상태로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오늘 저기 삼겹살에 저기를 해갖고 말이 느리니까 한 2배속으로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2배속 혹은 1.5배속으로 놓고 들어주세요. 그래서 오늘은 좀 전체적인 인트로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좀 어떤 스타일이다. 그래서 이런 변화의 속도에 대응하는 것들이 기업이 가장 빠르고 법이나 어떤 국제기구나 학교가 정부도 느린데 정부보다 더 느린 건 또 학교다. 그래서 좀 저는 이제 뭐 향후에 학교의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좀 안타까운 점도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뭐 내용은 약간 오프닝 시작 기반 뭐 이 정도로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또 나름 테슬라 채널이다 보니 오늘의 사담은 사담은 후세인인데 뭐
요 정도로 하고요. 그다음에 또 테슬라 채널이니까